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지 2주 만에 세계 금융시장은 본격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돈을 풀어 사회 간접 자본 등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채권시장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불러옵니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이 연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 달러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이어진 달러 강세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약세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무역수지 흑자국의 통화 강세를 압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다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당선 이후 트럼프 효과에 대한 전 세계 금융시장 전망은 지역이나 기간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 또한 전문가에 따라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및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인도네시아 오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개 무인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안업계가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 정보보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는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파격적인 언행 때문에 트럼프가 가진 정치적인 힘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시중은행의 금리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상승한 금리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면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은 거시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키우고 동시에 저임금과 조세피난처를 향해 미국을 떠난 자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위축된 금융산업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 멕시코처럼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 및 환율 조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미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출이 둔화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또한 재협상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 언급했던 한미 FTA 철회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수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276억 달러로 올해 3분기까지의 무역 수지 흑자 누적액이 688억 불임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법률, 의약품, 서비스 개방 확대 및 관세 철폐 스케줄 기한 연장,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시 강화 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철강, 자동차, 화학, 백색 가전 및 기계산업 부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우려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거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트럼프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안이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의 가계부채, 초저금리, 미국 금리 인상을 향후 한국 경제를 위협할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으나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겠지요. 최악의 경우 대내 요인발 경제 위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국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성공 경험에 안이하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깊은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6차례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가들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달러 가치가 급등할 경우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화폐 가치는 급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식 및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화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 연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해진 상황 때문에 인도네시아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모든 투자가가 자국 화폐를 팔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 및 루피아 가치 하락과 함께 해외 IB들도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한 경상수지 적자 국가이고 대외 채무 가운데 달러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중국계 기독교인 주지사의 신성 모독죄 처벌을 요구하는 이슬람 세력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등 전국 불안도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전망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실물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떨까요? 먼저 트럼프의 당선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산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4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이 경우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 대중국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중국과의 교역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제조업의 원재료 조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장벽은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광물, 파모일, 고무 등 비석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이외에 이들 품목들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한편 자국 내 제조업 강화를 통해 줄어든 수출량을 내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실물 경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설령 공약대로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 의회와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직접 교역 현황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의류, 고무, 광물, 커피 및 목재 등 비석유 부문 전반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해당 부분은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은 130억 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에서 석탄 부분의 환경 규제 완화 및 석유 연료 확대 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한국 등이 타격을 입는 반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난해 대미 수출 흑자 규모는 120억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국 보호무역을 위한 1차 타깃은 아닙니다. 더불어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미국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가 가시화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RCEP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TPP와 RCEP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시안 시장 비중의 중요도입니다. TPP에는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참여 국가들은 선진국이 많은 반면 RCEP는 중국이 주도하고는 있으나 아시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PP와는 달리 아시안 국가연합 이익이 최우선시되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에서 맏형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 면에서 아시안 10개국 총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아시안 전체 6억 3천만 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RCEP에서 그 이상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 내 규모가 가장 큰 시장에서 활동해온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향후 권역 내 관세가 폐지되면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아시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들은 재빠르게 각자의 전망과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과 전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활발하고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국제 정세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없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각돛을 단 범선은 순풍이 아닌 측면에서 부는 바람에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 트럼프가 만들 새로운 국제 질서는 실현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1월 24일 미달러당 13,555루피아로 전주 대비 185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점차 개선되는 미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는 지속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루피아 환율은 한 주 내내 꾸준하게 상승했고 루피아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주지사를 둘러싼 보수 이슬람 단체의 시위 예고 등 국내 정정 불안 역시 루피아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의 약세는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 대비 불안정한 정치 안정성 및 경제 구조는 위기 도래 시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원 하락한 달러당 1,1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원화 환율은 미 연준 위원들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등 매파적 발언의 영향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약세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최근 계속된 환율 급등세에 대한 부담감 및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중반 1,168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은 다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건전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덕분에 다른 신흥국 대비 원화의 약세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1월 24일 8.68원으로 전주 대비 0.14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1월 24일 8.16%로 주간 기준 0.38%포인트 상승 마감 전주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 초반부터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국채 가격은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활황을 지속하고 있는 미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자금은 채권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전 세계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채권시장은 선진국 채권시장 대비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흥국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24일 5,108포인트로 전주 대비 85포인트 하락, 주간 기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역시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대외 불안 요인 등으로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망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인터넷 중계용 무인 항공기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9일 페루에서 개최된 아펙 정상회담에서 유스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별도 면담 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높은 상공에 무인 항공기를 띄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좋은 나라라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인터넷 중계용 무인 항공기인 아퀼라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 제안에 유스 부통령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세부 사항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반경 100km에 초당 10GB 속도로 인터넷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무인 항공기는 너비 42m의 대형 드론으로 지난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 2만 미터 상공에서 3개월 동안 비행하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국토 면적은 한국의 19배에 달하며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 전체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제안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인터넷 통신을 제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페이스북이 인도네시아 SNS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이번 제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SNS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페이스북 가입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가입자만 놓고 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50%가 인도네시아 젊은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근본 무인 중계기가 도입되면
인도네시아 외곽 지역에 위치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로 상품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한 만큼 이번 무인 중계기 도입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정보 보안 기업들이 해외 진출 거점으로 동남아시아를 주목하며 동남아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IT 및 소프트웨어 육성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정보 보안 산업은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투자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국내 정보 보안 업체들이 동남아시아를 한국 내수시장 한계의 돌파구로 주목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7억 2천만 달러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세 나라 규모를 합친 금액과 비슷하며 성장세 또한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들이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노하우 전수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에서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업체와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정보 보안 수요는 높지만 아직 높은 수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 및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정보보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서 프리먼의 그동안 당신만 몰랐던 스마트한 실수들이라는 책에는 비교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든 일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비교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쌍안경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는 보기 전에 쌍안경을 거꾸로 돌려서 본다고 합니다. 혹시 쌍안경을 거꾸로 들고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작고 멀어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교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잃은 것에 집착하고 얻은 것은 무시하게 되지요.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을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그 비교로 인한 성장과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비교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이 우리는 더욱 작아지게 될 뿐입니다. 이제 자신을 향해 거꾸로 들고 보던 쌍안경을 바로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